굿모닝 마켓입니다. 고조되던 뱅크 대믹이 한풀 꺾였습니다. 최악의 경우 금융위기로 번지나 싶었던 은행위기가 잦아들었는데요. 절벽 끝에 보면 추락주의 꼭 이런 표지판 하나씩 있죠. 절벽 끝에 가까스로 멈춰섰다 하더라도 지대가 불안하면 추락할 위험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은행 위기가 잦아들었어도 경기 침체 경고음은 커지는 것처럼 말이죠. 절벽의 끝은 침체일까요? 굿모닝 마켓에서 확인해 보시죠. 은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진정되면서 은행주가 오름세를 보였고요. 다우지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가 0.6%, S&P 500 지수가 0.16%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나스닥 지수 0.47% 하락했습니다. 섹터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기술 섹터가 각각 1%, 0.85%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부진했던 가운데 에너지주는 2.1% 강세를 보였습니다. 은행 위기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불안의 약세를 보였었는데 상승세가 강했죠. 또 금융섹터도 1.4% 상승하면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에너지주, 금융주의 회복은 정부와 규제당국이 최근 은행 위기를 통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이날 투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끼쳤을 요인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중소은행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시어스가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했습니다. 퍼스트 시티즌스는 SVB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약 77% 할인된 가격인 165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죠. 또 두 번째 요인은 중소은행에서 대형은행으로의 예금 이동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11개 대형은행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300억 달러 유동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던 지난 16일 기준으로 예금 이동량이 줄어들고 있죠. 셋째, 연준이 긴급 대출 프로그램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보도도 투자 심리 개선에 한몫을 했습니다. 관련 종목도 하나하나 보시죠. 실리콘밸리 은행을 77% 할인된 가격에 인수한 퍼스트 시티즌스의 주가가 이날 53.7% 폭등을 하면서요. SVB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8일 그 이전 수준으로 훌쩍 웃도는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중소은행이 안정을 찾아간다는 소식에 다른 은행주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11.8% 급등세 보였고요. 팩웨스트가 3.4%, 킥코프가 5.3% 올랐습니다. 반면 은행주 투심이 살아난 것과는 다르게 그동안 반사이익을 누렸던 빅테크 내림세였습니다. 애플이 1.23%, 마이크로소프트가 1.5%가량 하락을 했고요. 알파벳은 2.8% 내렸고 아마존도 약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가 아닌 버크셔 서웨이는 1%가량 오르면서 시총 5위로 다시 돌아왔죠. 이어서 보시면 엔비디아 0.9%가량 하락하면서 시총 6위로 내려왔고요. 성장주가 부진했던 가운데 그래도 테슬라는 0.7% 강세였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즈 1.5% 약세였습니다. 빅테크가 부진했던 건 은행주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자 안전자산 매력이 떨어졌고 이에 따라 국채금리가 상승세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3.5%대로 올라왔고 2년물 국채금리 4%를 웃도는 수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국채금리의 오름세는 기술주와 성장주에 압박을 가하기 마련이죠.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원유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제유가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WTI가 5.13% 오르면서 배럴당 7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2주 만에 최고치 기록했고요. 반면 국제 금값은 1.51% 하락을 했죠. 국채도 금도 안전자산 매력이 감소했음을 보여줍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어도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오전 8시 기준 3,610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3,700만 원 선에서 하락을 한 거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개별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비트코인 하락을 떼어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 걸 알 수가 있죠. 최악의 경우 금융위기로 돌진하나 싶었는데 그 절벽 끝에서 잘 멈춰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절벽 끝에 멈춰서 있는 만큼 불안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 들어보시죠. 주말 사이 카시카리 총재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더 가까워졌다고 말을 했고요. 울프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경기 침체 정도도 예상보다 더 강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을 박았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아졌는데요. 금리가 또 오르고 심지어 5월 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낸다면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다시 발동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제러미 시걸 와튼스쿨 교수는 연내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있다면 그건 연준의 정책 실패일 것 때문일 것이라며 금리 인상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있었죠. 지금까지 금리 인하에 단호했던 파월 의장이 이런저런 비판에 마음을 돌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명한 투자자는 금리 인상이 중단될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경기 침체도 우려하고 있죠. 이런 경고와 함께 증시 비중을 줄이라는 조언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JP모건 수석전략가는 이전부터 1분기가 올해 증시의 최고점일 것이라며 보수적인 전략을 추천했는데요.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현재 가이던스가 비현실적으로 높은 만큼 향후 시장이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반영해서 하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줄이려면 언제가 좋은 타이밍이냐 궁금하시죠? 채권왕 제프리 건들락은 S&P 500 지수가 4,200에서 4,300포인트에 도달했을 때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 매도하기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추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지역도 보시죠.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은행 위기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자 오름세였습니다. 모두 1%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위기를 맞았던 유럽은행 주가도 오름세를 보였죠.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 0.5%, 도이체방크 6.1%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는 엇갈렸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가 보시면 0.3% 오를 때 중화권 증시 각각 0.4% 그리고 1.7% 내렸죠. 중화권 증시가 부진했던 건 중국 경제의 더딘 회복세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 2월 공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2.9% 급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한창 시행 중이던 지난해 1, 2월 마이너스 4%보다 큰 감소폭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뒤 사라졌던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1년 만에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윈의 행보는 민간 기업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인식되는 만큼 중국의 기술주 움직임에 이목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